존중받고 싶다면 잘해주지 말고 이렇게 대해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이 말을 한 번쯤 마음속으로 외쳐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지만 가슴속 깊이 삼켜야 했던 말. 내가 믿고 의지했던 가족이, 내가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이, 내가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낯설게 대할 때 사람은 말문이 막힙니다. 이 말은 원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질문에 가깝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인지, 내가 놓친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인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조금 더 참았고 조금 더 양보했을 뿐인데 관계는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오늘은 관계의 딜레마 속에서 상처받으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뒤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가 너무 많이 준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쉽게 믿은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런 질문 끝에는 대개 같은 감정이 남습니다. 죄책감입니다.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깊은 허탈감입니다. 이 감정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딜레마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온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삶의 한 장면을 조용히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인간관계에 대해 유난히 냉정한 시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말년에는 거의 혼자 살다시피 했죠. 그의 삶은 외로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독을 실패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 사이의 거리를 고슴도치의 딜레마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습니다. 아파서 멀어지면 다시 추위에 떱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얼어 죽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찾아갑니다. 사람도 다르지 않다고 쇼펜하우어는 보았습니다. 가까워지면 상처받고 멀어지면 외롭습니다. 이 딜레마는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관계 자체가 가진 구조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거리가 관계를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말 중 하나는 아주 단정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대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고통으로 바뀌는지를 알아두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가족이니까, 자식이니까, 오래 함께 했으니까, 당연히 이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연함은 상대의 삶과 생각을 조용히 지워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이 내 기대와 달라졌을 때 우리는 배신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반드시 악이었을까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의 사정 속에서 다른 방향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의 압박, 자녀 양육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 그 선택이 나를 아프게 했다는 사실과 그 사람이 나를 해치려 했다는 의도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이 딜레마는 반복됩니다. 한 평생을 쏟아부은 자식이 어느 순간 거리감을 보일 때 부모는 당황합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연락이 뜸해지고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일 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간섭했나? 충분히 주지 못했나? 그러나 자식이 멀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실패의 증거는 아닙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으로 이동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의 자리는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 변화는 아픕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관계의 형태가 바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떨어뜨리듯 부모는 자식을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듯 자식이 독립하는 것도 부모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계절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어느 순간 대화가 어긋나고 관심사가 달라지고 경제적 상황이나 가치관이 달라지면 관계는 서서히 느슨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누가 변한 거지? 그러나 어쩌면 둘 다 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속도로 변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별하지 않아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관계는 끝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관계의 실패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봄에 만난 사람과 겨울까지 함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봄이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 기대를 줄이는 것이 삶을 차갑게 만드는 일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줄이는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든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실망이 줄어들면 자기 자신을 탓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도 비슷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남긴 상처다. 이 말은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기대와 사랑을 같은 자리에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줄 수 있지만 기대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관계는 조금 덜 아프게 남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기대를 내려놓을 때 관계는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줄이는데 익숙해집니다. 참고, 넘기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배려가 반드시 보답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배려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상대가 같은 방향을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그 시간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한때 진심이었고, 한때 최선이었고, 그 시절에 나는 그 관계 안에서 충분히 성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누군가 나를 떠났다고 해서 내 삶 전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 선택이 틀렸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변화가 아프게 스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았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너무 많이 준 것도, 너무 믿은 것도, 그 당시의 당신에게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그 선택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그 나름의 최선을 살았을 뿐이니까요. 고슴도치들이 적당한 거리를 찾아가듯 우리도 각자의 거리를 찾아갑니다. 그 거리가 때론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서로를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고 안도와 위로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